안녕하십니까. 공대생이 바라면 실전사주 강의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주제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제는 오행론입니다. 오행론이요. 오행론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했을 때 사주 공부를 망치기 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주로 오행론은요. 오행론 자체로만 가지고 사주를 볼 때는 성격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이론입니다. 또한 그 건강을 예측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한 이론이죠. 그런데 오행론 플러스 육친론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이것의 어떤 특성과 장점까지도 오행론에서 육친과 연계시켰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플러스 다른 신사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 자체가 구체적으로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12운성이라든가 12운성이나 12신사를 기뻐온다고 보면 이러한 직업의 변화나 매년 운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사주 관법은 단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주 관법을 어떻게 적절하게 섞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주 해석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요, 그러니까 오행론 중에서 오행론은 5가지인데요. 목이나 화나 토, 금, 수가 이게 오행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토의 어떤 그 성향과 그러니까 토에 관해서 토를 갖다가 이렇게 성격과 건강, 특성, 직업 변화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보는 쪽으로 한번 요 토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에 대해서 오행론적 관점의 설명과 오행론적 관점의 설명은 토의 성격과 건강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육친으로 연결시켰을 때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특성과 장점 그리고 다른 신사를 갖다 같이 합쳤을 때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분야 그리고 그 12운성을 통해서 그 직업에서의 어떤 그 다양한 변화들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사주를 그 이해할 때, 또 사주 공부를 할 때 몇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 비법에 속하기도 합니다. 먼저 토의 성격을 먼저 토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토의 성격을 얘기하려고 치면 토에 해당되는 글자가 그러니까 무도 있고 기도 있고 천간에는요 지지에는 진도 있고 술도 있고 축도 있고 미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오행 배치도에서 토에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잘라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글자 자체가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좀 일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요, 토라는 부분 자체를 하나하나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요거 전체의 어떤 공통적 성향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토라는 것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의 성향을 갖다 이해하는 거고요. 기의 성향, 진술, 충미 성향 또는 지장간에 있는 무나 기의 성향을 읽어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위에 있는 건 천간론을 읽어내는 방법이고 이 아래 있는 건 지지를 읽어내는 방법이고 지장간을 읽어내는 방법은 따로 별도의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의 학습이 좀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오행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사주의 초입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지금 요 부분만 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끌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격과 요거에 따른 건강을 좀 바라볼 건데요. 여기서 토를 바라본다는 건 무, 기, 진, 술, 충, 미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토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이 토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를 오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순환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오행은요,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겨서 확장되고 전성기를 거치다가 마무리되는 이런 특정한 현상들을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시작되는 거, 그 현상이 시작되는 걸 목이라고 합니다. 그 현상이 시작돼서 사방팔방으로 확산되고 확대되는 걸 화라고 하고요. 이미 더 이상 확대되지도 않고 축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게 토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정리되고 축소되고 마무리되려는 상태가 금이고요. 완전히 마무리되고 이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는 또 다른 걸 준비하는 단계가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절적으로 따지면 목의 계절은 나뭇잎의 모양을 보고 나뭇잎이 처음으로 나오는 어떤 새롭게 나오는 것이 목의 기능이고 사방으로 커지고 꽃도 피고 넓어지고 화려해지고 퍼지는 것을 화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토는요, 한여름에는 더 이상 나뭇잎이 자라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한동안 유지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토입니다. 그리고 금에서는요, 가을이 나뭇잎이 이제 낙엽되어 떨어지면서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까지 다 떨어지는 것, 이게 금이고요. 나뭇잎이 아예 보이지 않고 땅 속이나 그 씨앗 속에 생명을 저장하는 건 이게 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성기 어떤 특정한 일의 전성기 속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 이게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토의 성격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변화 없다는 것보다 8월달, 9월, 7월달, 8월달에 보면 이 나뭇잎들이 이미 다 성숙되어 있고 크기도 변화 없고 모양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속으로 과일의 맛이 들어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부분이 이게 토라면 이 변화가 없다는 것에서 엮을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이 어떤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걸 주관이 강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걸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평가에 좀 약간 민감하지 않다. 이걸 둔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또는 자기만의 명확한 주관이 있다. 자기만의.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토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큰 변함이 없다 이거 갖다가 자연 지문에서 보니까 과연 언제 봐도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산이라든가 들 쪽이 아주 몇백 년, 몇십 년이 흘러도 큰 변화가 없는 모양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토에는요, 산과 들을 갖다가 어떤 물상법에 대입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또 하나 변화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게 포인트가 되냐면 가장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면 비슷한 말로 활동을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전성기를 유지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산업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목은 초창기의 산업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 초창기에서 기술 개발기를 말할 수 있죠. 개발세계. 화는 요 기술 개발이 확산 단계에 있는 겁니다. 토는요 더 이상 확산도 없지만 축소도 없는 단계입니다. 금은요 어떤 축소 단계이고요. 수는 이미 그 산업이 사라진 단계입니다. 이렇게 목과 토목을 산업적으로 놓을 수 있다고 치면 이 토는요 여기서 확산도 축소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우리는 보통 레드오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건 뭐 경제학자가 한 얘기니까 사회학자가 한 얘기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블루오션 같은 경우는 산업이 처음으로 초창기 단계에서 점차 산업이 확산되는 단계를 블루오션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반대로 이미 산업은 성숙돼서 더 이상 확장도 되지 않고 많은 축소되지 않는 상태, 요게 레드오션 단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블루오션 단계는 AI나 로봇공학 같은 경우가 점점 확장되고요. 챗 GTP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블루오션 단계라면, 지금의 이제 무슨 커피 산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편의점이나 커피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 늘지도 않고, 그렇다고 눈에 띄는 상태로 줄어드는 모습도 아닌 상태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서 익숙해 있고 경쟁이 몹시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레드오션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토가 많은 사람들이, 토는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레드오션 상태에서의 경쟁력을 갖는 인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토의 성격을 보라면 고집도 있고 주관도 있고 뭐 소수적이고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완전 이런 것들은 밖으로 드러난 성격인 거고요. 어떤 자기만의 어떤 또 다른 성격, 자기 외부에 보이지 않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성격이나 좀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성격도 또 다른 유형으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게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은 이 반대편에서 봐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화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안 좋으면 빨리빨리 액션을 취하고 방향을 바꾸고 자기의 행동 방향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군데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새로운 것을 갖다 자꾸 도전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런데 토는요, 자기가 도전하려는 방향도 크게 바꾸지 않고 자기의 태도나 상황도 크게 바꾸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토가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고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인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토는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에 그게 굳이 하나하나 크게 관여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무슨 꼬집거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훈계하거나 이런 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너의 어떤 생활이나 잘못된 거 잘된 거는 크게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없다는 게 더 정확한 이해일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묵묵히 이 사람을 데려가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포용력이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는 포용력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크게 고집이 있고 뭔가 보수적이면서 변하지 않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간 저돌적인 고집이나 외고집, 그것이 끈기로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끈기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행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가장 필수로 따라오는 게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감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꾸준함은요, 저희 반복에 의해서 큰 생각도 없습니다. 반복하는 데는 굉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학습해야 되거나 내가 기술을 연마해야 되거나 작업해야 되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 굉장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게 토가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향은요, 그러니까 성격은 지금 성격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집과 주관과 보수적이고 민감하지 않다, 또 다 둔하다, 주관이 강하다,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포용력이 있다, 끈기가 있다, 꾸준함이 있다, 반복함이 있다. 이게 전부 다 토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러면 이 토에 대한 설명을 실제 사주 해석에 한번 붙여보자는 거예요. 사주에서 붙일 때, 그러니까 이걸 붙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나타나는 구성들이 만약에 이런 사주의 구성을 한번 보자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건 일간은 뭐냐면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세 개는 토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사람의 성향을 읽어줄 때 목의 성향을 읽어줘야 될까요? 토의 성향을 읽어줘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요, 목의 성향을 읽는다고 해서 토의 성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토의 성향으로 읽어준다고 해서 목의 성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일간이 목의 성향이 있다는 건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목의 성향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지나 다른 글자 속에서 목의 힘이 사라질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날짜를 볼게요. 이 갑이라는 것들이 축을 만나서, 그러니까 한 겨울에 축을 만나니까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으면 갑이 축 다음에 인이 올 때 갑이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약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또 진에서 보면 갑이란 기운이 이미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관대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이 빠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대지가 아니라 쇠지입니다. 쇠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관대지죠. 그러니까 12운성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시기가 힘이 없는 거. 그러니까 힘이 많이 상당히 힘이 있는 상태일 때는요, 갑의 성향을 읽어주는 건데요. 일간을 읽을 때는 자기 혼자의 생각이나 경향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의 성향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갑은 새로운 곳에 눈이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한번 해볼까? 저 일을 한번 해볼까? 또 재밌는 건 없을까? 새롭게 도전할 건 없을까? 맨날 반복되는 건 난 지루하다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거 없을까? 이게 지금 혼자만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지지는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 환경인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있지만 지지는 토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토에서는 계속 내가 잘할 수 있는 반복적인 일에서 승부를 날 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일이나 이렇게 성격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은 목의 성격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자기가
새로운 걸 자꾸 호기심 갖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토의 성격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토가 또 강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래서 때로는 고집 있기도 하고 주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둔감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 말을 안 했을 뿐인데 내가 둔감하지 않아. 굉장히 민감하고 새로운 걸 자꾸 받을 의지가 있는데 지금은 참고 있는 거야. 근데 목의 요런 것들의 성향은요, 운의 변화나 주변 글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토의 기운이 강화되고 있는 사오미 운 정도로 오면요, 목의 기운보다는 토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목이 강해지는 인묘진, 대운이나 세운을 만났을 때는요, 토의 기운보다는요,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려는 갑의 고유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만나는 시즌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운이나 세운이 목의 기운이 강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인간적인 측면도 많고 새로운 것을 자꾸 찾는 것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내는 것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걸 좋아하고 남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1등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갑의 성향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요. 대운이나 세운이 사오미로 갔을 때는요, 이 토의 기운을 읽어주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토가 강해지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 기운, 고집도 좀 있는 것 같고 주관도 좀 있는데 보수적이고 또 둔감한 약간 둔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포용력과 끈기는 상당히 있고 꾸준함이 있어. 그러면 이 인묘진이 강해졌던 시기, 이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 대한 생각과 사오미가 강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어느 시기에 이 사람과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 안 변화되는데 이런 경우는요, 상당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양쪽의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간이 무 정도가 있는데요, 무랑 반대편에 있는 자라든가 해라든가 수가 상당히 많다고, 축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일간은 무지만은 실제 지지에 있는 것은 수의 기운이 해자초 방압을 이루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일간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큰 변화 없고 고집이 있고 주관이 있고 이렇게 되지만, 일간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아채기 위해서는요, 일간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비슷한 얘기지만 무라는 것, 무가 있고 오가 있고 사가 있고 미라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요걸 1번 사주, 요걸 2번 사주라고 놨을 때요, 이렇게 여기 미도 있고요. 이 1번 사주에서는 무라는 기운이 매우 약합니다. 자, 약하다는 건 사실은 12운성으로 보는 거예요. 무가 해를 만나서 절지에 들어가고요. 자를 만나서 태지에 들어갑니다. 축을 만나서 양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지, 태지, 양지에 있는 어떤 무의 기운은요, 엄청나게 약해서 밖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본격적으로 활동도 못하는 매우 약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를 만난 무는 제왕지에 들어갑니다. 그 사는요 걸록지에 들어가고요, 미는요 쇠지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가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무가 갖는 토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 2번은요,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1번의 경우는 성향이 잘 안 드러납니다. 이 사람한테 드러나는 성향은요, 무의 성향이 아니라 이 해자축이라는 수의 성향입니다. 즉, 이 사람은 무의 성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의 성향이 있습니다. 혼자만이 있을 때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지지에서 수의 기운이 강하니 수의 기운에 감싸져서 내가 갖는 고유의 성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양은 보통 재성이 강하다고 해서 재다신약. 그래서 자기의 성향을 발휘하지 못하니 내가 주동이 돼서 일을 끌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거기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재다신약 사주의 어떤 특징들이거든요. 다만 리더십은 없지만 내가 약하니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건 못하고 어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별로 어떤 군말 없이 쭉 따라가는 거. 가장 성실한 대중적 역할을 이 제다신약 사주가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내 성질이 그대로 있으니 내 특성도 있으니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건 못 해먹겠다. 내가 내 팔 내가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결정도 어떤 일을 할지 그 일을 언제까지 끝낼지 그 일의 목표는 무엇인지 과정은 어떻게 할지 자본을 어떻게 투입할지 시간을 어떻게 투입할지 그 모든 거를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내 몫이요 성공해도 내 몫이 내 책임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그 일을 대단 열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입김이나 자신의 결정사항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에서는요 어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신왕한 사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왕하다 할 때 신은요 몸신을 말하는데 일간이 말합니다. 또 왕은요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계절의 힘을 얻은 상태, 일간이 계절의 힘을 얻은 상태를 왕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하다, 강하다, 쇠하다, 약하다는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라는 것의 토라는 것의 성격을 보자면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보이고 이러한 성격을 실제로 적용할 때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성격을 봤지요. 그다음에 건강 쪽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건강은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그러니까 건강은 이게 오행도를 통해서 이게 설명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있고요, 화가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행에서 건강을 볼 때는요, 없는 글자가 이제 오행이 되겠죠. 없는 오행과 많은 오행, 또 신살적으로 보면 형과 충이 다발하는 거 요런 부분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없는 오행은 만약에 토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의 토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죠. 그리고 정축, 김역, 경진, 신사, 임오, 개미, 갑신정도 이제 나오고 내년정도 나오고 정축. 요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요런 사주에서는요, 그러니까 오행 배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그러니까 을이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게 사, 신, 묘, 사. 나 보시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사주에 없습니다. 이 사주는요. 즉, 요 부분은 수에 해당되는 게 없고요. 요 부분은 토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건강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게 이 부분부터 읽어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수가 없구나. 그럼 수에 대한 건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요 토에 대한 건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건강적인 이상 같은 것들은요,
빨리 드러날 수도 있고 늦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시기를 좀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대운이 지금 얘를 더 방해하는 쪽으로 더 흐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얘를 돕는 쪽으로 흐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 자기의 직업에서 어떤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만한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발병이 빠르냐 늦느냐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논하기는 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이 물이 없을 때, 수기운이 없을 때 수기운에 해당되는 신장이나 방광 같은 경우, 또 여성 같은 경우 이제 가슴 쪽에 이제 유선이라고 해서 물이 모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토가 없을 때는요, 요 소화기관입니다. 소화요. 보통 비위라고 하죠. 비장과 위장을 말합니다. 비위. 그 여성분들은 자궁 쪽도 이 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비위기관과 소화기관 그리고 자궁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행론 쪽에서 토를 본다는 것은 뭐다? 토에 대한 건강은 뭐냐면 토가 이렇게 없을 때 요쪽 비위나 소화계통이 많다는 거고요. 만약에 토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토국수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수가 없어지게 되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요, 토의 문제와 수의 문제가 시간적 우선순위를 두고 같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도 건강적으로 위험이 있고 수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오행론을 이용해서 건강을 볼 때는 많으냐 없거나 많거나, 또는 이 토 부분이 진술충이가 막 충을만 일어나고 축술미 형사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토의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가 만약에 있는데 축술미 사명이 있을 때, 또는 나는 축과 미가 있는데 운에서 또 사명이 이루어질 때, 뭐 이럴 때 위장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겁니다. 다만 그럴 때도요, 내가 하는 직업이나 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아니고 마음을 좀 천천히 편안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일에서 크게 신경 쓸 게 없다 그러면, 그런 운이 축술미 사명이 하는 운이 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장이나 소화기관 비장 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현대인의 발병은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느냐와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축술미 사명이 있다. 그러니 당신은 무조건 비위, 신장부, 비위나 어떤 그 소화기관이나 자궁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좀 관찰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삶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높다. 만약에 마음을 단순 반복적인 생각을 하면서 큰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더라, 이럴 때 소화불량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거는요, 토의 성격과 토를 이용한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의 성격을 여기까지 있으니까 요 특성과 육친을 좀 집어넣어서 토의 특성과 장점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건 지워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육친을 이용해서 특성과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령 요거의 요 육친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토라는 글자가 하나 있고 그 글자가 어떻게 다른 육친을 작용하느냐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토의 특성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무나 기나 진술충미 중에 하나를 잡아서 하는데, 지지 중에서 토의 특성이 가장 강한 글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이 미라는 글자를 월지에 놓고 여기에 일간을 바꿔가면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갑이라고 놓는다고 치면 이거 육친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요건 1번이고 여기 만약에 병이라고 놓고서 놓고 봅시다. 2번, 3번은 여기 뭐 기라고 놓고 미라고 놓을 수 있고요. 3번, 요 4번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임이라고 이렇게 경이라고 음간을 놓으시죠. 신이라고 놓고 미라고 놓게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개라고 놓고 미라고 놨을 때, 자, 1, 2, 3, 4, 5번의 차이는 뭘 볼 수 있느냐면요, 육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요게 지금 정제가 됩니다. 육친으로 보면요, 요거는 상관이 되는 거죠. 요거는 어떤 그 비견이 되면서 비견이 되고요. 요거는 편인이 됩니다. 요거는 편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미가 월지에 있지만 일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십성이 달라지는 모습인 거죠.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도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육친 성격과 건강을 바라본 건 오늘 끝났고, 좀 더 확장해서 이 사람의 특성과 장점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육친과 결합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요, 미라는 특성을, 토라는 특성을 정제로 연결시킨 겁니다. 자, 토라는 특성이 여러 특성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변화 없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요, 더 확장도 아니고 더 축소도 안 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가장 활동은 활발한 거죠. 활동은 활발한 상태에 변화 없음.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미 산업이 성숙된 산업이라고, 산업으로 보면 성숙된 산업이라고 토를 읽어주는 겁니다. 이런 데서 요 부분과 직업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방법이 요것이, 요러한 것이, 요런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미가. 변화 없고 활동이 활발하고 성숙된 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미라는 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를 보면 요거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제로 쓰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다? 나는 이러한 분야에서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된 소득은 뭐가 있을까요? 월급 받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내가 하루 종일 바쁘게 있는 상태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커피라는 산업 자체가 활발하게 커지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는 아주 성숙된 산업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나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내가 직장을 잡고 있다. 이러면 자기의 직장과 똑같다고 비슷한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토의 성향과 반대쪽에 있는 수나 목의 성향을 봅시다. 수나 목의 성향은 연구를 하거나 혼자서 궁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류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게 수고요. 목은요, 매일 분기별 어떤 기간별로 새로운 일을 자꾸 추구하는 게 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향은 목에게는 가지고 있지만 자기 직업이 연구직에 있는 수를 성향을 하고 있거나 또는 매번 새롭게 인테리어나 디자인처럼 프로젝트마다 달라져야 되는 목의 성향을 갖는 곳에서 내가 월급쟁이를 한다? 그럼 그 일은 오래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얘는 토의 성향을 닮은 곳에서 안정된 수입이 나오는 거지, 토의 성향과 반대쪽에 있는 수와 목의 성향이 있는 곳에서 내가 안정된 수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관입니다. 상관은요, 자꾸 새로운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는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커피숍에서 내가 일을 한다면 일하는 조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조건은 뭐다? 나는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주인이 시키는 거, 주인이 타사건과 간섭하면 그 일은 못해요.
다만 가게를 나한테 맡겨놓고 내가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를 굉장히 잘합니다. 또는 내가 직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내 소유로 그 일을 내 사업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하고 싶은 일이 좀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상관의 기질이 발휘한다는 것보다 기회만 되면 그거를 내가 창업하고 싶은 어떤 의욕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을 할 때도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창업 분야가 이런 분야가 돼야 되는 건 겁니다. 만약에 AI 개발이나 로봇 기술처럼 새롭게 막 벤처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분야라면 이 분야랑 전혀 반대 방향이니까 그런 분야에서의 창업은요 100%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업할 수 있는 건요 이미 성숙된 거, 지금으로 따지면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미 산업적으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거 있습니다. 뭐 편의점도 그렇고요. 내가 오로지 나만의 노력으로 근면과 성실을 통해서 위기를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 그런 분야가 매초 산업이고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사업적인 아이템을 잡을 때 성공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100% 성공한다가 아니라 성공할 가능성이 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은요, 이제 비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야에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기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써서 이러한 분야의 일을 할 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에어컨 수리 기사다. 그러면 자기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수리할 때는 전반적인 계획을 내가 짜는 거니까요. 그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면서 주로 발휘하는 힘이 기술이 있게 내가 기술을 활용해서 내 일을 해나갈 때 이런 분야에서 자기의 직업 적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4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편인입니다. 이 편인은 뭐냐면 자격증과 부동산을 갖다가 기반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편의점을 자기가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때의 편의는요 계약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그 회사와의 계약 관계도 편의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계약을 바탕으로 어떤 편의점이나 부동산을 있는 상태에서 편의라고 하는 건 내가 팔다리를 갖다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식신을 많이 쓰는 직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배달업을 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배달하거나 제조업을 하거나 요식업을 할 때는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동선의 범위가 넓어지고 커집니다. 움직이는 범위가. 그러면 식신을 쓰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식신을 쓰는 건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자격증을 따는데 내가 뭐 무슨 물류에 관한 자격증을 따는 건 식신이나 재성을 쓰는 거예요. 그런 자격증은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인성이랑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거래나 중개나 아니면 어떤 경매하는 자격증 또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자격증 그런 것이라면 자기 사주에 맞는 자격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은 공부하기도 쉽고요. 취득했을 때 활용도 잘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편관이 됩니다. 편관은요. 보통 자기가 속하고 있는 직장을 맞다 의미합니다. 특히 월지에는 편관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직장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나가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것의 반대쪽이 있다면 자꾸 직장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라는 것은 토의 성향인 거예요. 토의 성향이 그건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것이 육친으로 편관으로 쓰였기 때문에
토의 성향을 갖는 직장 이렇게 성형한 거고요. 이 부분은 토의 성향을 갖고 있는 자격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그 부동산이나 자격증 계약서에 관련된 자격을 편인 육친이라는 거와 오행이라는 걸 섞어서 표현한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까지 봤던 거는요. 오행론 중에 토의 성격과 건강을 보면서 여기에 육친의 성향, 육친과 좀 조합하는 방법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전 같은 거를 보면 요 육친과 조합하는 방법에서 많은 예를 드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무일간인데 여기 갑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내가 기일간인데 여기 임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예를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얘가 고전의 예라는 건데, 그 예를 든다는 것은 예를 든다는 것은 중요하니까 예를 들었겠죠. 근데 고전에서는요, 그러니까 고전과 현대 사주의 차이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차이가. 고전을 다루었던 건 주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1950년대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일제시대까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까지는 아니, 일제시대부터는 그냥 현대시대를 보고, 그러니까 왕조가 살아있던 시대를 고전이라고 낳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왕조가 살아있던 시대고요. 일제시대 때부터는 왕조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시대로 놓자는 거예요. 기준을. 그럴 때, 이때는 왕조가 살아있잖아요. 왕조가 살아있어요. 그죠? 왕조는 죽었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왕조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회 자체가 신분사회라는 겁니다. 신분사회에는요, 차별을 전제로 합니다. 차별이 전제가 돼야 자기가 그러니까 양반이라든가 기득권을 보유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요, 신분에 대한 차이도 있었지만 남녀에 대한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신분 사회를 변화하려는 움직임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이 차이가요. 또 하나, 사회 자체가 어떤 다변화된 사회가 아니라 농경 사회이고 정착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이제 그 시대의 문화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 일하다가 죽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요. 멀리 여행 떠난다는 게 굉장히 그 위험을 무릅쓴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먼 곳. 그 다음에 4번은요. 뭔가 새로운 사회 전체가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서 기술과 예능을 천시했던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요, 보수적이니까 이 보수적인 게 기술을 천시하는 거고요. 또 어떤 가장 좋은 덕목을 벼슬하는 걸 좋은 덕목이라고 봤던 거고, 이 시대에는요, 기술이나 예능을 갖다 한다는 것은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에서 나오는 거는요,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현대에서는요, 명분을 갖다 중요시할 사람은 명분으로 따지고, 실리를 중요시할 수 있는 사람은 실리로 따지자는 게 현대 사주학의 핵심입니다. 고전에서는요, 그러니까 왕조가 살아있고 신분제가 있는 세대는요, 그러니까 쌍놈이나 노비들이 명분을 추구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자기의 실리도 챙기지 못했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때 존재했던 사주는요, 양반 사회나 왕조를 위한 사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 고전에서 많이 남겨놓은 샘플들도 상위 1%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해놓고 이렇게 푸는 것이다라고 써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위 1%가 아닌 한 95%나 96% 사람들 이해할 때는요, 그 방법이 잘 안 맞게 되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도요,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고전처럼 천간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명분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현대에서는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인한테는 천간보다는 지지에 어떤 방점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조금 쉬었다가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